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최수미입니다. 제 주요 연구 분야가 남북한 사회 통합이라던가 아니면 사람의 통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 청년과 통일의 상관관계입니다. 청년 세대와 통일이 어떤 관련이 있고 또 어떠한 문제들을 갖고 있길래 제가 이런 주제를 갖고 왔는지 지금부터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설문조사들을 해요. 근데 많은 설문조사에서 청년층의 통일의식이 낮다던가 아니면 청년들은 왜 이렇게 통일에 관심이 없어? 라는 결과가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에 나와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그걸 보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제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잘못은 청년층에게 있는 걸까요? 그 청년 세대가 통일의식이 낮거나 통일에 무관심한 것이 어느 정도의 문제인 걸까요? 혹은 문제가 확실한 걸까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요, 사실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서 청년 세대 통일의식이 낮다던가 아니면 통일에 관심이 없어 한다던가 이런 결과들이 수치로 나왔을 때 그 결과 자체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바로 청년 세대들이 이 결과 자체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들은 통일의식이나 혹은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할 겨를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일의식이 낮거나 이런 수치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인지 혹은 나의 문제인지조차도 생각하거나 관심을 가질 여지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청년 세대가 통일의식이 낮다. 그리고 청년 세대가 통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를 내가 내 얘기로 받아들이면 청년들이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통일이 뭔데? 여기서 통일의식이 낮대는데 통일이 뭐야? 여기서 말하는 통일이 국가가 생각하는 통일 정책의 통일이야? 아니면 뭐 단계의 통일이야? 뭐야? 그 통일의 상조차도 우리는 구체화하지 않은 채로 물어봐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통일의식이 낮다 많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억울해해야죠, 원래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저라면 통일의식이 나보고 낮대. 근데 그러면 통일의식이 낮으면 안 돼? 낮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주지 않잖아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반박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통일의식이 낮은 게 문제라면, 사회 문제라면 통일이 청년 세대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통일의식이 높아야 한다.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분단된 한반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아야 하는 게 바로 청년 세대인 거죠. 왜냐하면 청년 세대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가. 그 한반도 위성사진 아시죠? 특히 밤에 찍은 한반도 위성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찍은 한반도 위성사진을 보시면은 남한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반도 지도가 있으면 한반도 지도의 남쪽, 즉 남한은 굉장히 불빛이 화려합니다. 환하죠. 그런데 한반도 지도의 북쪽은 깜깜해요. 여기에 밤의 위성사진으로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남한이 마치 섬나라처럼 보일 정도로 깜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북한의 90년대 경제난 시기에만 위성사진이 이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신 사진 대부분 그때의 사진일 텐데 실은 최근의 사진들도요. 최근에도 북한의 어떤 그 위성사진을 찍어보면 야간에는 사실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북한이 전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북한이 전기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하고 지금도 평양이나 주요 유적지 같은 아주 중요한 장소들을 제외하면 24시간 전기가 들어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전기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성사진을 보았을 때 북쪽은 깜깜해지는 거죠. 근데요, 이게 굉장히 골 때리는 겁니다. 거기가 우리가 통일을 생각했을 때 통일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 깜깜한 곳이 우리와 너무나 다른 상황을 갖고 있는 그곳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통일해야 될 대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을 알아야 되고 우리와 너무 다른 상황을 갖고 있고 너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라는 곳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제가요, 지금을 살아가는 이 청년들에게 한반도 통일이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청년 세대는 역사로부터 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분단된 이 한반도의 상황, 그리고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한반도의 상황은 사실은 지금 딱 생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역사로부터 이어진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 보니 분단된 한반도야. 그쵸? 물론 올해가 이제 2020년이 한국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 70주년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그 한국전쟁, 즉 6.25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죠. 내 눈앞에서 나의 부모님이 북한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국가안보를 걱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이산가족이라던가 아니면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을 옆에 둔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아주 직접적이진 않지만 분단될 당시에 살아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의 그 어르신들의 그런 어떤 아픔들을 눈으로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겪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청년 세대는요, 사실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역사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청년 세대라는 어떤 세대적인 특성상 분단이라는 역사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부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분단 자체가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그 한반도, 내가 살아온 대한민국은 분단이 이미 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경우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걸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초중고 학생들도 있을 거고 대학생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대학생이라고 합시다. 대학생이 되면은요, 여러분들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생길 것 같고 막 다이어트도 절로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대학생 여러분들은 이거 듣고 계시면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실 마음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되게 한가할 것 같죠? 맨날 막 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점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영어 해야 돼요. 졸업시험 준비해야 되고요. 과제도 해야 돼요. 어쩌다 팀플이라도 걸리면은 골치 아픈 팀원 때문에 또 힘들어져요. 그죠? 스펙 쌓아야 돼요. 왜? 취업해야 되니까. 그죠? 자격증 따야 되고요. 그리고 장학금 못 받으면 등록금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바해야죠. 주말이고 저녁이고 알바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또 연애도 하고 싶어.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단이라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바쁜 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남의 영역인 거예요. 직장인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나중에 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혹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직장인들 살아가면서 그냥 월급 받고 일하고 퇴근하면 땡일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경쟁해야 돼요. 동료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청년 세대는 기본적으로 더더욱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습니다. 나 살기도 바쁘니까요. 그런데 그런 바쁜 현대인의 삶, 그리고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의 삶 속에서 이 통일이나 분단의 문제가 그렇다면 과연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가? 통일의식은 계속해서 그럼 이렇게 낮아지고 혹은 또 무관심으로 가야 되는 문제인가? 그 부분들을 오늘 제가 좀 깨뜨려 드릴게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분단이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제가 이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로부터 멀어요. 저도 태어나보니 분단된 한반도야. 북한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저는 뭐 물론 북한에 가보긴 했습니다만 북한에 살아본 적도 없어요. 지금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남북관계 막 틀어지면 뭐 사실은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남한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매일 만나나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험하거나 접할 기회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분단은 우리에게 역사로부터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그 아주 순수한 초등학교 학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군인 아저씨한테, 군대에서 열심히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한국을 지키고 있는 군인 아저씨한테 그림 일기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림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막 크레파스로 군인 아저씨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 그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철조망을 떠올린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 그림 편지를 쓰는데 혹은 군인 아저씨를 떠올렸을 때 철조망을 떠올리신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이상한지 모르시겠죠, 아직. 원래 국가와 국가의 경계는 자연이에요. 산이고 바다고 들이고 사막입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사막이 접해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중국과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백두산, 두만강, 압록강. 원래 자연이라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치안이나 동네 이제 그 마을의 치안 때문에 그 지역의 치안 때문에 철조망을 해놓는 곳은 있지만 우리와 같은 남한 2km, 북한 2km, 이 도합 4km의 DMZ를 가진 철조망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한과 북한 이 분단된 상황 때문에 군인 아저씨만 떠올려도 군대만 떠올려도 철조망이 떠올라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분단이란 역사가 이 청년의 세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근간부터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역사라 할지라도 나를 둘러싼 세계에 해당하는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도 아주 지대하게요. 그래서 청년 세대들이 이 부분을 알게 된다면 사실은 무관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럴 여력이 없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주변 환경이 불안정한 상태일 때, 뭐 여자친구가 삐졌다든지 남자친구와 싸웠다든지 부모님들이 뭐 다퉜다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나라는 주체는 온전히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조금만 넓혀보세요. 우리 사회, 그리고 한반도라는 국가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분단이란 역사, 그리고 우리가 통일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 현재 상황은, 우리 국가의 현재 상황은 나에게 온전한 행복을 주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그 남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전범 재판을 하고 있는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아이히만은요, 그 히틀러가 지배하던 나치 시대에 여러분들 홀로코스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유대인을 대량 학살했던 그런 이제 시기를 말하는데 이 홀로코스트의 주역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이요,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면요, 나치 시대에요, 유대인들을 독일로부터 몰아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여러 절차를 거쳐서 국가 밖으로 쫓아냅니다. 근데 그러려면 운송수단이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했던 게 아이히만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타고 가는 그 기차 안에 가스실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이동하는 중에 대량 학살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게 바로 이 아이히만의 계획이자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수용해야 하는 수많은 그런 수용시설들의 어떤 부족함, 이런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수많은 생명을 학살해 가면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아픔의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아주 아프고 극단적인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주역이 바로 아이히만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이히만이요, 세월이 지나서 전범 재판을 받게 됩니다. 16년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붙잡혀요. 그리고 전범 재판을 받게 돼요. 당신 왜 그 사람들 죽였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그 아이히만이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놀랐어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 남자는 왜 그랬을까요? 아이히만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국가가 시키는 일에 충성했고 국가로부터 받은 월급을, 그리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내가 맡은 소임을 다했을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 재판을 지켜보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 학자가 있었어요. 아이히만과 동년배인 여성이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이었어요. 한나 아렌트가 이 재판을 다 지켜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이히만은 정말 죄가 없다. 그는 주어진 일에 충실했을 뿐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에게 죄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말을 할 때, 그리고 행동을 할 때 사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사유가 아이만의 죄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정말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 이 사회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죠? 우리 누구나 다 사유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둘러싼 세계는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국가가 이 한반도가 분단을 겪었고 그리고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통일을 할지 대화를 할지 협력을 할지 혹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통일을 지향하세요. 혹은 통일에 찬성하세요. 통일의식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통일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저는 누군가 저에게 강요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강요하지 마시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할 때 반대하더라도요. 각자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사유하셔야 돼요. 이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나를 둘러싼 세계잖아요. 나를 둘러싼 세계잖아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내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모국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나를 둘러싼 국가에 대해서 사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질문을 굳이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아이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한나 아렌트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 세대와 통일의 상관관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상관이 없을 것만 같던 남의 얘기 같던 그러한 분단의 문제가 그리고 통일의 문제가 실은 내 삶을 근원부터 지배하고 있고 내 삶과 생각을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요,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을 데리고 외국에 이렇게 해외에 현장 연수하는 그 일들을 종종 합니다. 작년에는요, 경기도 지역에 있는, 제가 지금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있는 대학생 30명을 데리고 북중러 접경 지역을 다녀왔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북중러 접경 지역을 쭉 도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강의 듣고 하고 매일 저녁마다 세미나를 했어요. 그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강의를 듣기도 하고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정말 밝고 씩씩한 친구였어요. 어떤 여학생이 이제 자기 의견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저는요, 솔직히 통일 찬성했거든요. 근데 북중러 접경 지역 돌면서 이것저것 얘기 듣고 배우고 나니까,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고 나니까 저 통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통일 이거 되게 골치 아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굉장히 희망적인 걸 봤습니다. 이 친구가요, 마냥 밝은 친구였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원래 하나였으니까 통일돼야지 라고 마냥 해맑게 생각했던 그 결론이 북중러 접경 지역을 돌면서 현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변국들의 입장들도 들어보고 그리고 여러 강의들을 함께 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고민해야 되겠구나. 심지어는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고민을 하게 되면은요. 사유가 시작되면 통일이라는 문제는 분명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왜? 이제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거든요. 나의 문제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문제라면 여러 복잡한 고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유가 시작된 이 친구에게 요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요. 태권도 동아리에서 통일을 주제로 태권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무를 짜서 태권도 공연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노력들이 사회통합 그리고 남북한 통일을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통일을 굳이 찬성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우리 국가가 처한 상황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심지어는 또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청년 세대로서 가져야 할 의무이자 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이 희망과 한나 아렌트의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사유의 삶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릴게요. 저는 대학생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 했잖아요. 이러한 사유가 시작된 친구들이라면 그래서 뉴스나 신문에서 북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헤드라인이라도 보게 되고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친구들이라면
10년 뒤, 20년 뒤 그렇지 않게 살았던, 사유하지 않고 살아온 친구들하고 전혀 다른 세계관과 전혀 다른 깊이의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네, 오늘 그럼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